수리의 조합, 수리의 그 조합에 의해서 어떻게 세워 나간다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오획이라고 하는 어떤 속성을 뽑아놓은 거니까 거기에 없는 글자들도 여러분이 그 성시의 그 수리를 갖다가 세어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채택을 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거기 보면 밑에 내려가 보면 8획 부분에서 8획. 8획에 보면 심시가 있죠, 심. 자, 그걸 뭐냐면, 우리가 필획, 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필획은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필획은 7획이죠, 그죠? 7인데, 8획으로 정리를 해놨죠, 그죠? 정리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원래 부수글은 그 원래 정획을 그 획수의 기본으로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무숫자가 4획. 명칭이 그렇습니다만 요 옆에 있는 글이 4획. 이렇게 해서 4획, 4획에서 이제 심은 필획은 7획이라도 정획은 8획으로 와서 한다는 거죠. 8획으로. 그 바로 밑에 이제 10획에 보면 홍시도 마찬가지죠. 10획에 보면 홍시도 그 삼수변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 정획을 찾아가지고 10획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 원리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게 거의 조합에 대해서 나올 만한 것들을 우리가 거의 다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왔는데 이름을 보니까 이 수리의 조합표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수리의 디자인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자기가 그 장면가들이 보면요, 자기가 좀 좋아하는 어떤 수리 패턴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우리가 이제 좀 더 이렇게 자주 쓰는 패턴들이 섞여 있는데, 여기 있는 거는 일단 조합이 될 만한 건 거의 다 채택을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도 사실은 이제 만들 수 있는 시간 많으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4획이다. 그러면 요 다음에 배치하는 것과 요 다음에 배치하는 것을 쭉 그냥 대입을 시켜보면 되거든요. 요 다음에 있는 것은 1부터 한 20까지 다 되겠죠. 그러면 1획이다. 1획이다 이러면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 또 이제 거의 수학 비슷하죠. 수학 비슷한 게, 요 글자와 요 글자. 자, 1 더하기 x는 좋은 숫자. 그죠? 좋은 숫자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걸 x를 합시다. x. 수학 시간을 갑자기 하는데. 자, 4 더하기 x도 좋은 숫자가 나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5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x. 그죠? 는 5죠. 그죠? 5 더하기 x도 어떻게 해요? 좋은 숫자가 나와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짝수 홀수가 이미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요 x는 어떻게 해요? 짝수든 홀수든 상관이 없다. 그죠? 상관이 없다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숫자가 이제 뭐겠냐 이거죠. 이게 이제 1을 넣어서 이렇게 해보고, 또 2를 넣어 해보고, 3을 넣어 해보고, 4를 넣어 해보고, 5를 넣어 해보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이렇게 쭉 이렇게 배치시켜 넣어가지고 해보면 이런 어떤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획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수리 조합이 되는 거를 우리가 이게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장면 이제 텍스트 이렇게 보면 그 장면에 관련된 그 책들에 보면은 이게 없는 것들도 여기에는 있어요. 왜냐? 우리가 자체로 만들었으니까. 시간이 남은 건 아니고, 워낙 사람들의 그 다양한 어떤 요구 있잖아요. 요즘은 또
나는 발음이 이게 마음에 드니까 이걸 해주세요. 이 발음대로 만들어 달라 이거죠. 근데 한자는 뭐냐? 없어. 실제로 우리가 한 10여 년,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죠. 그때 장명용 한자가 원래 이렇게, 그건 물론 이제 전산화 때문에 필요한 거겠죠. 전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전산으로 처리하니까 그 한자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 있는 한자를 갖다가 전산적으로 처리를 하니까 그 임명용 한자라는 걸 지정을 했다는 거죠. 법적으로. 그게 최초에는요, 몇 자였느냐면 한 1700여 자 정도였어요. 1700여 자. 그러니까 1700여 자에 집어넣고 그 이제 1700여 자를 열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 갓은 없겠죠. 뭐, 이렇게, 흔히 우리가 한자 그냥, 한자에 그냥 모든 한자를 그냥, 나열을 한.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거기 보면 이런 것도 많아요. 근데 이런 글자, 이름사에 쓰는 사람 봤습니까? 단군 개국이래. 단군 개국이래, 이름자에 뭐, 중간에 뭐 독이 들었든지, 끝자에 독이 들었는데, 이 독자는 또 엄청나게 많네. 뭐, 독뿐만 아니고 뭐 많아요. 뭐 탐도 있고 뭐 하여튼, 그 글자들이 거의 임명용으로 쓰지 않는 글자가, 이 글자 중에서 900자, 900자. 900자. 뭐, 이 되게 이양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글자는 많다는 거죠, 한자로. 많은데, 이름자로는 거의 쓰지 않으니까. 이게 거의 이름자에 그 흔히 쓰지 않는 글자가 900자. 이렇고, 1700자면 충분하지.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행정편의주의에 속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된다. 그럼 뭐, 실제로 한 800자 가지고 뭐 맞추고, 수리 맞추고, 음량 맞추고, 오행 맞추고, 이 간단한 주요 이론만 이렇게 맞추는 것도, 이게 손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자꾸 청원을 한 거죠, 청원. 그러니까 임명용 한자를 좀 더 늘려달라. 늘려달라 해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1700자에서, 뭐, 뒤에 이제 2000자, 3000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오는지 압니까? 5200자예요, 5200자. 이것도 또 그렇게, 한자가 예를 들어 한 10,000자쯤 된다면, 물론 만자도 더 되겠죠. 뭐, 아주 고대에서다가 안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뭐, 전체 한자가 예를 들어 한 30,000자 가까이 될 건데, 그 중에 상용은 아니고, 대조 사전에 있는 글자들이 한 10,000자 정도. 그런데 10,000자 중에 이제 5,000자까지. 지금은 이제 한 5,200, 얼마나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자꾸 개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5,200자 속에 물론, 여기에도 사실 이름자에 잘 안 쓰는 자는 2,500자에서 한 3,000자는, 실제로는 이름자를 잘 안 쓰는 거예요. 잘 안 쓰는데,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800자에서 적어도 한 2,500자, 3,000자 된 거니까, 이제 선택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 바람에 우리가 좀 편해지긴 했는데, 옛날에는 뭐냐면, 발음 정해주고, 나는 민상이가 좋아요. 이러면서. 일단 맞춰주세요. 그러면서. 일단. 그러면 이 좋은 의미의 어떤 그 한자로서 됐으면 모르는데, 상이 예를 들어서 손상할 상자다. 숫자를 맞추니까 상할 상자다 이거죠. 이래도 쓰실래요? 이러면 그래도 쓴대요. 와 진짜 참 이해 안 되는 경우 많다니까요. 이게 일단 뭐냐면 발음만 쓸 거냐. 자기들이 장면가라. 자기들 장면가.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어쩔더래요. 그래 하시라고.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 그 일본에서
아이 이름을 뭐냐면 악마라고 한 사람이 있다. 이건 악마. 예. 그러니까 악마라고 이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결국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하여튼. 자기는 끝까지 악마를 그 이름을 쓰겠다 이거죠. 그렇게 하여튼 등록을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악마처럼 사는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발음에 이렇게 맞추다가 보니까 다른 게 어긋나는 이런 거죠. 옷을 디자인하는데 난 등을 다 파주세요. 등 다 파진 게 난 좋다. 이래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게 디자인이 좀 어긋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음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 와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번거로운 그 경우가 많이 있었죠. 요즘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애를 많이 안 낳으니까. 그러니까, 한두 명 뭐 이렇게 나니까. 하여튼 본인들 마음에 이렇게 쓰는데 실제로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것이지만 남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보다 남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죠, 남이. 오랫도록 이렇게 사용해 보면 여러 사람이 좀 좋다고 한 발음들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불러주면서 좀 좋은 어떤 느낌, 그죠? 좋은 느낌, 어감이 좋다든지, 아니면 그 의미가 또 이렇게 좋은 의미하고 이렇게 매칭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좋다, 이름이 좋다 한 것들이 오래도록 사용하더라도, 이름에 따른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죠. 이름에 따른 스트레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내가 짓는다라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묻는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름을 이렇게, 우리 후보 이름이 있으면은, 민상이, 민재, 이런 걸 했다 칩시다. 그 다음에, 도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후보 이름들을 본인이 쭉 추출했을 때, 어느 것을 고를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스티커를 붙여봐라. 스티커 붙이면 스티커 10개짜리가 나오고, 그죠? 작은 것도 나오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스티커 많이 붙은 걸 하는 게, 실제로, 오랜 기간 그 이름을 사용했을 때, 이름에 따른 스트레스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입이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긋나지 않는데, 보통 이제 좀 요즘처럼 이렇게 자기 개성을 많이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시대에는 하여튼 특이한 이름 지어달라 이거죠. 특이한 이름 지어달라 이거 쓰다가 뒤에는 다시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생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이름이 휘주죠, 그죠? 그럼 뭔가 좀 있어 보인다. 그죠? 근데 이게 발음해 보면 이게 복모음이니까 모음이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 발음이 안 쉽죠. 그죠? 그러니까 희주보다 휘주가 발음이 어렵잖아요. 그죠? 발음이 또 크게 되기도 어렵고, 복모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희주가 좋아가지고 휘주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희주야 이라거든요. 희주야. 아니, 희주가 아니고 휘주라니까요. 그렇게 이제 자꾸 하다가, 에이, 안 되겠다. 이 발음이 좀 편한 걸로 가자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이제, 간혹 이제 이름을 다시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 또 요즘 또 그 트렌드가 또 뭐냐면 이제 영어 발음이 매끄럽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되긴 되겠죠. 지금도 우리가 외국을 옆집 떠나듯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영어 발음이 이렇게 매끄러운 거. 이게 대체로 그 받침이 없으면, 그러니까 발음 쉽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받침을 이렇게 이름을 떼버리면, 물론 이게 미사님 발음 좀 이상하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발음은 쉽잖아요. 쉬운 발음을 미사 키임이니까, 그죠? 외국인들이 발음을 갖다가,
이렇게 그나마 유성음은 또 좀 나아요. 이렇게 받침을 두더라도 유성음 받침이 뭐냐면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런 것들은 그래도 아까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민상이었죠, 그죠? 민상이었을 땐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런 발음들은 이게 다음 발음을 대체로 매끄럽게 연결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유성음 받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받침 있으면 그나마 좀 발음이 좀 낮고 이게 없는 게 제일 매끄럽고 그러니까 세리 박 그죠? 세리 박이죠, 그죠? 그러니까 발음이 쉽잖아요. 받침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국적인 어떤 발음에 좀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런 받침을 두더라도 이제 유성음 받침. 그래서 민상이란 발음이 쉽잖아요, 그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유성음 받침 말고 무성음 받침을 하면 이게 딱딱해지죠. 무성음 받침 뭐 기역, 그죠? 디귿, 비역. 그러니까 이 김민 상이 아니고 김민삭 이렇게 식이라 합시다. 식. 김민식이라면 민식이라면 뭐냐면 발음이 딱 끊기잖아요, 그죠? 이 무성음 받침을 넣으면 그냥 김민섭 이렇게 해서 받침을 무성음 받침을 넣으면 이게 발음이 딱 끊어지는 거죠. 이명박 딱 그렇게 이런 거죠. 무성음 받침하면 이렇게 힘이 있어 보이죠. 힘이 있어. 근데 대신에 발음은 굉장히 어려워요. 외국 사람들이 이게 발음하려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죠. 이게 유성음 받침, 무성음 받침, 막 섞여 있는, 받침이 있는 것도 사실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민식킴 이렇게 하면은, 민자 하나 발음해야 되고, 식자 하나 발음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킴 발음해야 되고. 근데 세리박 이러면 바로 가잖아요. 막 세리,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름을 지금 세리라는 이름이 상당히 파격적이잖아요. 그죠? 파격적인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이게 세리박이 이게 발음이 아주 매끄러운 발음이 됐잖아요. 그래서, 발음을 여러분 이제 만드는 기법으로서 이제, 요런 어떤 유성음 받침을 많이 넣으면 발음이 매끄럽다. 그 다음에 무성음 받침을 집어넣으면, 다치는 맛이 있고, 뭐냐면 강한 느낌을 준다. 주로 이제 기역이나 비역 이런 것들이 많죠. 많은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수월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더 나아간 어떤 여러 가지 이론들에는 이런 거죠. 이제 요즘 이제 서울에서는 또 그런 어떤 이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글 이제 한자가 있는 한글이죠. 한자의 중심의 이 한글 발음은 문제가 없는데 중국어 발음을 하면 이게 나쁜 의미하고 통한다 하는 그런 것들이 그 글자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럼 거기까지 잘 맞춰가. 왜냐하면 앞으로 미국이 아니라 중국을 두 번 다닐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중국어 발음에 우리 이제 제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강 들은 이야기만 이게 필발자죠, 필발자 그죠? 발전하다 할 때 이 발음이 8팔자하고 발음이 비슷한 거죠. 파하고 발음이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가 8이에요, 8. 그 전화번호 8888 이런 거는 막 돈을 10억씩 주고 산대요. 차남바도 마찬가지. 그래서 팔자에 대한 숫자로는 팔자에 대한 어떤 집착이 굉장히 강하고 색상으로서는 뭐냐면 빨간색, 붉은색을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발음에 의한 어떤 의미 연상이죠. 의미 연상을 가급적이면 더 이렇게 좋은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법들도 요새 이제 나오긴 하던데 대강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들이 이런 어떤 기준, 이론 이런 것들이 지금 대체로 채택되어서 활용되고 있다. 이런 걸 소개해드리는 거니까요. 근데 실제로 이름을 지을 때는 그런 변수까지 다 사실은 고려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럼 일본어는 그럼
일본식 발음도 사실 고려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챙기기 어렵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주요한 어떤 그런 그 이론들, 논리를 가지고, 이름을 짓는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 또 실제로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연습해 보시면 공부 많이 됩니다. 아예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샘플을 가지고 같이 장명을 한번 해보자니까요. 예, 장명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대나무는 꽂을 필요가 없고, 예, 그렇죠. 이름, 잘 짓는 집, 이 정도 간판은 바로 올라간다니까요. 예. 오늘 내용 중에 좀 의심나는 거나 좀 설명이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질문 좀 하시죠. 예. 예. 예, 예. 그 구분법요. 야, 그거는 몇 년짜리 강의인데. 이제 구분을 한다면, 우리가 잘생긴 거, 이건 이름에서만 꼭 해당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포괄적으로 개념을 확장해 쓸 수 있는 것인데요. 예, 잘생긴 것, 좋은 것, 그 다음에 예쁜 것. 예쁜 건 사실은 그 시대적으로 어떤 그 미에 대한 어떤 기준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 예쁜 것은 대체로 뭐냐면 이성적 어필 요소라는 거죠. 이성적 어필. 이런 게 좀 더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잘생긴 거하고 좋은 거하고 사실은 이제 잘생기면서 좋은 것도 있고, 잘생겼지만 안 좋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잘생긴 건 아닌데 좋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잘생긴 게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 요런 모양이 이렇게 구에 나눠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잘생겼다는 것은 어디에 대체로 뭐냐면 비율이 대체로 잘 맞아 있는 상태. 이게 파티션이 잘 되어 있는 거죠. 얼굴을 우리가 도시로 치면 도시 계획이 좀 잘 되어 있는 거. 가로수 있을 자리에 가로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광장이 있을 때 광장이 있고, 그래서 눈, 코, 귀, 입,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골격들이 대체로 비율이 이렇게 잘 맞으면, 근데 이제 그 비율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 8등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8등신, 이렇게 몸 자체에 우리가 비율도, 이게 잘생긴 것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렇게 이제 8등신 이렇게, 앞면의 어떤 그 길이가, 그죠? 나머지 길이의 8분의 1. 그게 이제 비율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 자체에도, 아주 이상적인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잘 갖춰지면 잘생긴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율이 잘 갖춰졌을 때 대체로 좋은 것하고 맞물리기 쉽지만, 좋은 거는 뭐냐면, 이제 대체로 이제 우리 얼굴이라는 것이 그 생명력을 가진 거잖아요. 생명력을 가진 그 에너지체라는 거죠. 그럼 그 에너지체는 대체로 직이 아니라 곡. 그러니까 코가 이렇게 탁 이렇게 만화책 보면 나오죠, 그죠? 만화책 보면 이게 이렇게 이게 잘생긴 코잖아요. 이게 그죠? 그런데 사학적으로는 사실은 좋은 건 아니다는 거죠. 이게 칼처럼 이렇게 쭉 그렇게 나가면 오히려 보기는 좋아도 뭐냐면 생명력이라고 하는 어떤 그 패턴에서 볼 때는 이게 살벌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어느 한쪽으로 강한 기운이 노출되었다. 그렇게 어느 한쪽 강한 기운이 있으면 결국 뭐냐면 부딪히든지 부러지든지 이런 게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직보다는 대체로 곡을 좀 더 좀 좋게 치는 거죠.
물론 고다해야 될 어떤 라인은 고다해야 되겠지만, 이게 두툼하게 내려오는 거하고, 두툼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하고, 이렇게 지구로 나가는 거하고, 이게 좀 더 좋은 것처럼, 좋은 걸로 친다는 거죠. 이렇게. 직보다는 곡.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막, 그 케이스를 굉장히 느려서 사실은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름에 다 적용하는 어떤 논리가 아니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사물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정황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요게 뭐냐면 유연성이라고 하는 게 확보되어 있잖아요. 소프트. 요거 뭐냐면 유연성이 확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어떤 행위도 뭐냐면 우리 사관학교 가면 밥 어떻게 먹어요? 밥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먹잖아요. 그죠? 절도 있는 뭐 식사 이래 갖고 이래 그죠? 이게 뭐냐면 어느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좋지만 어떤 생명력, 자연스러운 어떤 생명력, 성장성 이런 걸 기준으로 할 땐 이런 걸 좀 더 좋은 걸 친다는 거죠. 그럼 그 정도 개념으로 큰 틀을 정리해 두시고 막 관찰하시면 될 겁니다. 이름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무성음 받침이 들어가면 힘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직하고 곡으로 분류를 한다면 이게 직에 가깝겠죠. 그 다음에 유성음 받침이 들어가면 우리 곡에 가깝고 그래서 무성음, 유성음이 적당히 좀 조화가 된 예. 우리나라는 뭐냐면 대체로 그 3의 완성을 주로 많이 삼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니까 집을 셀 때도 우리가 초가 3간, 가위바위보도 했던 머세판, 3세판. 이게 보통 완성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3을 주로 좀 많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냥 4자를 좀 우리가 좀 끓이고 그죠? 4를 끓이고 이게 동양에서는 대부분 다 이 4자를 뭐 죽을 4자하고 그 발음이 이렇게 유감되기 때문에 4를 좀 끓이고 대체로 3을 좀 더 좋아하죠. 우리나라는 뭐든지 세 개가 셋이라고 하는 것이 됐든 고스톱 정족수는 세 사람.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세 개가 돼야만 이렇게 뭐가 완성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3을 갖다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좀 좋은 숫자로 치고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숫자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뭐 선호성이 뭐 크게 차별이 전혀 없어지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아직도 그 숫자 8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굉장히 강해요. 당연히 변하죠. 관상이 당연히 변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앞면에는 머슬, 이 근육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면 근육들이. 근데 우리가 뭐냐면 40이 넘어 자기를 이렇게 얼굴에 책임진다는 것은 이 자기가 가진 어떤 생활 습성, 그 다음에 성격, 기질 이런 것들이 얼굴에 이 머슬 메모리, 그러니까 근육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죠. 근육의 흔적. 그러니까 웃은 사람은 웃는 데 관여했던 근육이 남아있는 거죠. 발달하거나. 그 다음에 막, 고민 많이 한 사람은 그 고민에 관련된,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팔자하고 우리가 얼굴하고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팔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설계 도면하고 같은 것이고, 장점이 뭐냐? 속에 있는 것도 대충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밖으로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얼굴이나 몸은 뭐냐면, 건축물하고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미 건축물을 보면, 대충 우리가 10층짜리 건물이다. 이러면 뭘 알 수 있어요? 이런 골조가 들어가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듯이, 겉을 봐서 속을 갖다가 추리하는 어떤 원리로서 관상학은 그대로 둘 수 있고, 사주는 뭐냐면 속을 봐서, 속 모양이 대충 이런 모양이면 대충 요 정도까지 건물이 지어지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설계 도면과 건축물, 이렇게 비유해서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계속 뭐냐면 건축물이라는 건 뭐예요? 바람 맞고 비 맞고 하면서 익스테리어, 그러니까 껍데기가 계속 바뀌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건물이 기본 골조는 있다 하더라도 그걸 체육관으로 썼다. 그럼 막 쿵쿵쿵 거렸으니까, 그죠? 그 쿵쿵거리는 에너지가 당연히 남아있을 것이고, 그죠? 뭐, 예를 들어 조용하게 있는 도서관으로 썼다. 그러면은 그런 에너지 패턴이 남아있을 거잖아요. 얼굴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살아왔던 습성대로 머슬들이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안면에는 수많은 근육들이. 그래서 뭐냐면, 많이 웃으라 납니까? 대체로 웃으면 상학적으로 좋은 어떤 머슬들이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황수환 박사님도 맨날 웃으니까 좋으니까 웃는 게 아니고 웃으니까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릇의 모양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손을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뭐냐면 비가 내 손에 들어오듯이 웃으니까 비가 당기는 물이 들어온다 이거죠. 안 웃으니까 쏟아진다. 그래서 좀 억지로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웃는 실제로 거울 보고 연습하면요. 이 골격적인 이렇게 이 잘생긴 거 이런 것보다 근육의 어떤 그 형태가 훨씬 더 전체적인 이미지나 분위기를 좋게 합니다. 그래서 거울 보고 웃는 연습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로 그게 머슬이 얘들은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시킨 대로 이렇게. 물론 수위가 있지만 웃는 어떤 모양새에 대부분 다 좋은 어떤 모양새가 다 갖춰집니다. 자, 전체적으로 옆으로 좀 많이 나가긴 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이 그 개념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제 장명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